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제 인생에는 3명의 엄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를 낳아주신 친엄마, 두 번째는 기억에 남기기도 싫을 정도로 끔찍하셨던 새엄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마음으로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로 다짐한 저의 새 엄마입니다. 이 글은 저의 세 번째 엄마에게 바치고 싶습니다. 친엄마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너무 어릴 때 헤어졌기 때문인데요. 책이나 영화 혹은 드라마에서만 나오던 그런 일들을 실제로 겪게 해주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하루는 친엄마와 같이 시장에 갔다가 엄마가 아이스크림을 하나 손에 쥐어주시면서 아이스크림 다 먹기 전에 돌아올게 라고 하시고는 어디론가 훌쩍 가셨고, 아이스크림을 다 먹어 없어지고 20가지밖에 셀 줄 몰랐던 제가 지나가는 사람을 20하고도 6번을 더 넘게 세었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해가 니역니역 저물 무렵 친한 과일가게 아줌마께서 저를 발견하셔서 가게에 데려가 물과 TV를 보여주셨고, 한참 뒤 아빠가 헐레벌떡 달려오시며 저를 끌어안고 아이처럼 엉엉 목 놓아 우시던 것만이 기억나네요. 그 뒤로는 친엄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땐 많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 하지만 그런 궁금증조차도 시간이 지나니 사라지더군요. 두 번째 새엄마는 친엄마가 훌쩍 떠나고 3년이 지나 제가 초등학생이 되었을 무렵 아빠가 데려오셨습니다. 뽀얀 피부에 빨간 립스틱, 그리고 예쁘장한 얼굴이 인상 깊었던 새엄마는 아빠보다 훨씬 젊어 보여 어린 제가 보기에도 이질감이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도 이제 엄마가 되어줄 거란 아빠의 소개에 엄마의 부재가 그리웠던 탓일까? 이질감은 뒤로 한 채 반갑고 설레었습니다. 두 번째 새엄마에게는 저보다 1살 어린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동생이 있는 것을 부러워했던 저라 이제 나에게도 엄마와 동생이 생겼구나 하며 잔뜩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마냥 행복한 미래를 기대했던 제게 두 번째 새엄마와 1살 어린 남동생은 그 기대를 산산조각 내주었죠. 노골적인 차별은 일상이었습니다. 아빠는 퇴근 시간이 늦으시기 때문에 주로 새엄마와 남동생 그리고 저 셋이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아빠가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시간은 저는 제 방 안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끽해야 화장실만 갈 수 있는 정도였고, 저녁 식사 시간조차 저는 아빠가 오지 않으면 새엄마와 남동생이 먹다 남긴 밥과 반찬을 갖고 제 방 안에서만 먹어야 했습니다. 설거지도 당연히 제 몫이었고 새엄마는 제 몫에 빨래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아빠에게 낌새라도 들키던 날이면 보이지 않는 곳만 골라서 새엄마에게 매질을 당했어야 했기 때문에 저는 매일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여행은 늘 새엄마의 눈치를 보며 아프다는 핑계로 빠졌어야 했고, 상황을 알지 못하는 아빠는 제가 겉돌고 새엄마와 남동생을 배척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걸요. 알아주지 못하는 아빠에 대한 원망과 미운 감정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깊어져 저는 가족이 정말 죽는 것보다 싫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크고 나자 매질은 없어졌지만 손가락으로 머리를 밀치며 비꼬고 조금만 귀가 시간이 늦어지면 창녀촌에서 몸이라도 팔고 오냐는 등 정신적 정서적 학대가 계속되었습니다. 두 번째 새엄마와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같이 살았습니다. 아빠와 새엄마가 헤어지시게 된 계기는 저 때문이었는데, 새엄마가 집 앞에서 외간 남자와 스킨십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고 그걸 아빠에게 말했기 때문이었죠. 그 후 자세한 어른들의 사정을 알지 못하지만 언성이 몇 차례 오가고 집 물건들이 몇 차례 던져지고 새엄마와 남동생이 짐을 싸서 나갔을 때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까지 아빠는 연애는 몇 차례 하시는 것 같았지만
제게 새엄마라고 소개시켜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새엄마 때의 상처로 아빠와의 대화는 단절이 되었고 어차피 그맘때쯤 저는 대입 준비를 위한 내신 관리에 집중하고 있었어서 아빠가 뭘 하는지 뭐하고 다니시는지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적막한 가정이었습니다. 다만 가끔 새벽까지 공부하다가 코피가 터져 혼자 화장실에서 피를 닦고 있는 절 보고 있노라면 친구들이 가끔 부담스럽다며 이야기하는 친구들의 엄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도시락을 싸준다든지 야자 끝나면 집 앞에 마중을 나온다든지 하는 그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요. 그런 생각들이 들 때마다 떨쳐내기 위해 더 악착같이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고3 수능을 200일 정도 앞두었을 때 아빠가 세 번째 새엄마를 집에 모시고 왔습니다. 세 번째 새엄마는 저를 보며 멋쩍은 듯 배시시 웃으며 잘 지내보자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 번째 새엄마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통통하고 꾸밈이라고는 일절 없는 모습에 거부감이 먼저 들었고 수능을 200일 앞둔 이 시점에 새엄마를 데려온 아빠가 정신이 나갔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도 않도록 접점을 만들지 말자. 어른의 손이 필요한 어린애도 아니고 내 앞가림 내가 할 수 있다 라는 마음으로 방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아버림으로써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거부를 표현한 셈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멋쩍은 듯이 다시 배시시 웃는 새엄마의 목소리와 제 행동이 살짝 화가 나신 듯 언성이 높아진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하고 공부만 하며 지냈습니다. 세 번째 새엄마는 참 제게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제가 학교 가는 시간에 맞춰 늘 아침밥을 차려주셨고 야자가 끝나면 밤길이 위험하다며 늘 아파트 입구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새벽까지 공부하는 절 위해 늘 간단한 다각거리를 챙겨주었죠. 그 다각거리조차 제 공부에 방해될지도 모른다며 방문 앞에 두고 문만 똑똑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새엄마에게 참 모질었습니다. 아침밥을 차려주면 바쁘다, 늦었다 하며 먹지 않고 등교했고 야자 끝난 저를 새엄마가 아파트 정문에서 기다리면 저는 후문으로 돌아 들어갔습니다. 다각거리를 문 앞에 두고 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절대 문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다정함이 오히려 저를 불안하게 만들고 날서게 만들었습니다. 어차피 새엄마는 아빠와 헤어지면 나랑도 연이 없어질 사람이고 내 친엄마조차 날 버렸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사람이 나를 온전히 사랑해줄 이유도 없을 뿐더러 지금 이 모습이 평생 갈 거란 확신도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저 새엄마가 지치기를, 그래서 그저 한 지붕 아래 사는 남남이기를 바랬습니다. 수능을 하루 앞둔 날 하필 제가 몸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열은 펄펄 끓고 세상은 핑핑 도는데 그동안 해온 공부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만 같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다음 달 컨디션이라도 챙기는 게 옳을 것 같아 약을 먹고 잠자리에 일찍 누웠는데 몸이 정말 부서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깊은 잠에 들지도 못하고 내내 선잠을 자는데 문득문득 새엄마가 물수건으로 제 이마를 닦아주고 손을 주물러주고 눈물을 훔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도 안 가는 와중에 새엄마의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수능 당일에는 컨디션이 되돌아왔고 무사히 수능을 잘 치러 원하는 대학에 붙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새엄마는 마치 본인 일을 마냥 또 아이처럼 방방거리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제가 새엄마에게 마음의 벽을 거두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입니다. 수능을 보고 온 그날 저녁 세 번째 새엄마와 집에서 처음으로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새엄마가 제 눈치를 쭈삣쭈삣 보며 오늘은 같이 먹어줄 수 있니? 하는 모습이 너무 죄송했습니다. 아빠도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 하며 제가 좋아할 것 같은 반찬들 위주로 차렸다는 그날의 저녁상은 제가 평생 먹어본 저녁 식사 중 최고였습니다. 밥을 먹는데 밥이 귀에 들어가는지 코에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눈물이 뚝뚝 흘렀습니다.
입에서는 감사해요, 죄송해요 이 두 말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새엄마는 그런 저를 보고 그저 말없이 끌어안아 주실 뿐이었습니다. 그 뒤로 새엄마와 저는 정말 절친처럼 꼭 붙어 다녔습니다. 새엄마도 딸이 있었으면 해보고 싶었던 일, 저도 엄마와 같이 해보고 싶었던 일 리스트를 적어 하나하나 도장 깨기처럼 클리어하고 다녔습니다. 찜질방 같이 가기, 쇼핑하기, 정말 사소한 일들인데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또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젠 어디를 가도 새엄마와 저는 누가 봐도 모녀지간으로 보일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에 취직했을 때도 무관심한 아빠보다 더 기뻐해 준 건 새엄마였습니다. 첫 월급으로 새엄마를 백화점에 모시고 가 옷을 사드렸을 때 새엄마가 흘린 눈물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이쯤 되면 글 속에 저와 새엄마만 등장하기 때문에 아빠는 뭘 하시나 하는 의구심이 생기실 수도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저 또한 아빠가 엄마를 이렇게 방치할 거면 도대체 왜 집으로 모시고 왔나 싶을 정도로 아빠는 가정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취직을 하고 안정적이게 되고 나니 새엄마에게도 결별을 선언하셨죠. 새엄마와 아빠의 이별을 전해들은 저는 새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 인생에 평생 아빠는 없었어. 나에게 부모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엄마뿐이야. 우리가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고 엄마 아빠와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아니니까 내가 정말 엄마의 딸이 될 수는 없어도 그래도 나는 엄마의 딸로 살고 싶어. 나랑 같이 이 집에서 나가서 우리끼리 잘 살자. 계속 엄마 딸로 남을 수 있게 해줘요. 다시 말하면서도 눈물이 왈칵 나네요. 말할 때도 제 목소리가 얼마나 떨리던지 엄마가 혹시라도 싫다고 하실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엄마도 저를 끌어안고 엉엉 우셨습니다. 연신 고맙다는 말만 하시며 절 끌어안는 엄마에게 저는 아니라고 제가 더 고맙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죠. 우리 모녀는 그렇게 짐을 싸 그 집에서 나오게 됩니다. 제가 벌었던 돈과 엄마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 작은 투룸을 구해 오순도순 살게 되었습니다. 둘 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같이 부엌에 도란도란 모여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마주 앉아 저녁밥을 먹고 오늘 하루는 어땠고 누가 나를 화나게 했고 이런 일상 이야기를 하다가 잠이 드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가끔 주말에는 근교에 놀러도 가고 이런 사소한 일상을 엄마와 함께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해하며 사는 요즘입니다. 새엄마, 아니 엄마, 제 인생에 와주셔서 저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평생 엄마의 사랑은 모를 줄 알았던 제가 엄마 덕분에 사랑을 알고 베풀 수 있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좋은 모녀지간으로 잘 지내고 싶어요. 사랑해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